이렇게 생각이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생각을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선생님 생각한 게 공부는 일이에요. 공부는 일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학생이 해야 될 일은 공부예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학생이란 뜻이 배우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그게 아주 작게 영어 공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혼자 힘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배워야 할 세상들이 있어. 응? 그 내용 중에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은 두 가지죠. 영어 공부 이유는 두 가지. 세 가지예요. 찾아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근데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가 설득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영어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일단은 모든 시험 과목에 영어가 들어가요. 세상의 모든 이 사람의 능력이 탁월한가 부족한가를 따져보는 게 시험이거든요. 이해가 됐느냐? 그럼 시험 다음에 따라오는 게 합격 불합격이야. 두 번째는 진짜 소통 능력이에요. 영어. 여러분들 요즘에 아무래도 유튜브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교과목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뭐 수학 유튜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학 연구하는 사람의 유튜브, 과학 유튜브, 그다음에 사회 역사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재밌어 나는 그게. 그런 게 재밌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끝에 가보면 외국 영상으로 연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영어를 한다 함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가 다 된다는 뜻이야. 영어로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식이 제대로 쌓여요. 이건 능력이기도 하고 소통 능력이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다른데 영어는 지식 창고예요. 세상에 쓸모 있는, 쓸모 없는 거 말고 쓸모 있는 새로운 지식 모두는 영어로 먼저 쓰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영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배우는 시기야, 학생은. 그치? 그 중에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가? 또 수학도 있어. 수학 왜 공부하지? 1번이 시험이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대학 갈 때만 수학 보는 게 아니야. 실제 직장인들도 수학 시험 봐요. 필요할 때, 업무 역량을 위해서. 그리고 수학은 모든 전공의 기본 과목이야. 그건 해보면 알아. 왜 수학 공부해야 되는지. 문과 수학 엄청나게 해요. 근데 이과가 하는 수학이랑 다른 수학을 하는 거야. 주로 문과라고 불리는 게 경제, 정치, 외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봐봐. 경제 너무나 당연하지. 그치? 그러면 외교는, 정치는, 사회학 자체는, 심리학은 이건 완전 수학이야. 경제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있어. 고등학교에.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통계야.
수학 중에 통계 영역이야, 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어야 돼.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각종 사회 지표라고 해요. 사회 지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조사해서 표로 만들어.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과는 어떨까? 말할 것도 없어. 4년 내내 해. 그냥 대학교 학사 4년 내내 해, 그냥. 각종 수학을 다 해. 진짜, 그냥 캘큘러스라고 대학 올라가면 이과 아이들 손에 항상 들려있는 책, 캘큘러스. 이거 미적분학이거든요. 나중에 대학 미적분 기초 교양과목인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양장본이야. 이렇게 커. 두께는 이만해. 옆에 하나 딱 끼고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근데 이거 배울 때만 해도 좀 어렵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해결이 좀 되는 부분이 많아. 근데 깊이 있게. 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책은 모두 영어로만 써져 있어. 이건 수학인데 다 영어로 써져 있어. 내용 자체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내야 돼. 수학 문제인데 다 영어로 돼 있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게 기초 교양이었다는 거야. 아주 기초 중에도 그냥 교양 과목이야. 실제 전공에 들어갔더니 이게 완전 세분화되는 거야. 공업수학 A, B, C로 나뉘어져 있고 공업수학 A, 공과대, 공업수학 A, 공업수학 B, 공업수학 C. 공업수학 A는 라플라스 계열로 전기 쪽. 공업수학 C 같은 경우는 이제 편미분 관련해서 힘을 다루는 수학. 그럼 이쪽 역학, 기계나 건설이나 이런 쪽. B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 영역, 뭐 화학 생명에 쓰이는 수학, 역학에 쓰이는 수학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학이. 들어가 봤더니 이걸 막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났더니 과목 자체가 기체 역학, 유체 역학, 토질 역학, 수리 역학, 뭐 우씨 끝없는 수학이 진행이 돼요. 이과를 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빌드업을 잘 해놓잖아, 수학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빌드업을 잘 해놓으면 여기 진입할 때 그렇게 괴롭지 않아. 내가 아는 내용이 좀 많은데 영어로 돼 있네. 영어가 되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 실력이라고. 이해가 됐을까? 수학 공부해요. 시험 봐야 되고 전공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비단 영어하고 수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시 한번 학생,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배우는 것 자체가 일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 그랬지. 공부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능력을 보잖아? 이 사람의 공부 능력을 보면 일할 능력을 예측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한 6년 전인가? 6년 전에 그러면 한 13년 전에 가르쳤던 13년 전에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거 아니니.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대학도 복학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그런 친구들이 한번 만났다? 4명 정도를? 친구들이야, 얘네가. 그래서 선생님 6년 전에 학원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시켰어, 조교로. 이 4명이 어떻게 되냐면 연대 둘에 고대 하나, 연대 둘에 고대 하나에 하나는 이제 간호학과야,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대학을 따지지 않고 학과를 따져. 의대나 간호대는. 얘네 다 공부 잘했었어, 이때. 근데 이 4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알바를 시켜서, 알바 쉽게 말하면 조교, 채점하고 모르는 거 설명해주고. 그치. 근데 과목이 다 달라. 뭐 얘네 뭐 과학하는 애도 있고 수학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 조교를 붙여줬단 말이야. 1대1로 학생들 도와주는 일을. 와,
완전 잘해. 완전 잘해. 가르치는 일도 이해하고 이게 선생님이 의도하는 게 뭐지? 원장님이 원하는 게 뭐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일을 잘하게 되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공부란 무엇이냐? 일이다라고 했는데 공부가 있잖아. 중국어 발음으로 하면 쿵푸가 되거든요. 중국 소리로 내면 쿵푸가 돼요. 쿵푸. 쿵푸.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뭐냐면 계속 연습해 보기야. 연습이 핵심이다.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을 해야 되고 이건 또 뭐냐? 학습을 하는 거잖아. 이걸 설명했죠, 선생님이. 배운다, 익힌다. 그걸 위해서 선생님이 뭐 해? 교육을 하는 거지. 가르친다, 길러준다. 잘 봐.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야 되냐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너희가 배우는 거지. 그치? 너희가 익혀야 되잖아. 익힐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길러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게 뭐냐면 수업이에요. 선생님 수업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배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혀요. 이거 과제지. 맞아? 이거는 수업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과제 해온 거를 확인하고 확인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했는지 길러주잖아. 응? 이 과정 어디에 선생님이 억지로 여러분들 괴롭히는 과정이 있나요? 다만 선생님이 확인학습을 하고 보강을 하고 길러주는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괴롭힘이 아님을 뭐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괴롭힌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난 좀 속상하다니까. 난 여러분들 괴롭힐 마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편한 건 뭐냐면 과제를 해왔든 안 했든 그냥 적당히 하고 보내는 게 나로서는 제일 좋다고. 이해가 됐어? 토요일 날 안 하는 게 좋지. 선생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왜 토요일 날 나오고 싶겠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확인학습도 1시간 더 남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창피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날 해야 될 거 깔끔하게 끝나고 가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거야. 뭔가 안 끝났고 뭔가 마무리가 안 됐고 모르는 게 남았는데 일단 시간 됐으니까 가는 게 더 찝찝해야 돼. 훨씬 더. 왜? 나중에 내가 또 그린 챌린지 하려면 아니 좀 안 되고 갔는데 또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치?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4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보여요? 수업한다. 여러분들 수업한 거 배운다. 여기서 뭐 해? 뭐 개념 쓰고 설명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문제 풀어보는 거지. 익혀보는 거고. 확인학습 와서 주구, 선생님이랑 주구 받고 하면서 제대로 익힐 때까지 선생님이 점검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 사이클이야. 일주일에 한 사이클. 그리고 이 과정만 원칙대로 진행이 되면 아까처럼 책 4권, 5권을 안 봐도 어? 일주일에 막 4시간씩 2번 또는 3시간씩 뭐 3번 이렇게 수업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준에서 충분한 속도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막히잖아? 그럼 엉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대충 했어. 막 선생님 막 자리에 앉아있고 야 니네가 책 읽어봐. 이러면 안 되겠지. 집에 가서 개념 쓰고 설명하고 그걸로 예제 문제를 다시 보는 그걸 하지 않았다? 과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과제가 안 됐다? 이날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선생님이 대충 해. 만약에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자. 틀렸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 이거 다 빼 그냥 하지 마. 대충 하고 가. 시험도 대충 하고 가. 선생님 대충 했어. 결과가 어떻겠어? 엉망이야.
어딜 보면 알아? 그림 챌린지를 보면 알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 챌린지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노란 거 먼저 좀 바꾸자. 빨간 거는 어려울 땐 쌤한테 질문해라. 근데 이게 무슨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처럼 선생님 따라오시소. 하지 말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서로 돕는 관계여야 돼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건 이거야. 이거 다시 가서 해봐. 이거 다시 가서 해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이야. 이게 여러분과 선생님의 대화가 돼야 돼요. 근데 대화가 너 왜 숙제 안 했어? 아, 이런 잔소리로 시작하는 대화를 하면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루에 거의 강의 시간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어른스러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강의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선생님 생각을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어른스러워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애늙은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중학생답게 어른스러워지도록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필수이적 과제는 없었잖아요. 자, 활용 천천히 한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지 문제는 학년과 상관없이 상황 판단이 핵심이에요. 그죠? 상황 판단을 잘하려면 뭐 하라 그랬죠? 표나 그림을 쓰라고 했어요. 자,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3개씩 주면 12개나 남고, 자, 남고 부족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는 바르게 앉아.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싶었는데 최악이었어 방금. 핸드폰 집어넣고. 자, 다시. 이건 실제 나눗셈은 아니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봐봐. 문제에서 초콜릿 수, 학생 수를 각각 x, y라고 할 때 x 더하기 y로 구하라. 그러면 상황을 보면은 원래 초콜릿 개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거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x명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상황을 다시 볼게요. 전체 초콜릿의 개수는 X명이 3개씩 받았어. X명이 3개씩 받았어. 이해됐어? 그럼 12개가 남았어. 선생님 이거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잘 봐봐. 한 사람당 3개씩 받았지? 한 사람당 3개씩 받았지? 몇 명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X명이 3개씩 받는데 몇 개가 남았어? 그리고 나서 12개가 남았어. 식으로 써보래. 3개씩 X명하고 12개 남았어요. 뭐가? 전체 초콜릿이. 그림이 되죠? 그림 이해됐어요? 그림이 왜 위로 올라가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리고 4개씩 줬어. 근데 학생 수는 어때? 여기 X명이 있었죠? X명이 있는데 봐봐. 몇 개를 못 받았어? 몇 개가 부족해? 12개가 부족해? 18개가 모자라잖아. 8개가 모자라잖아.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얘네는 못 받은 거죠? 맞지? 8개가 부족하면 끝에 2명 못 받은 거죠? 이 상황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4개씩 주면 이렇게가 4x개죠. 근데 이게 없는 거지.
어떻게 해, 뒤에? 부족한 거. 상황을 이제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 그림 없이 식으로 바로 넘어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근데 그림이라고 해봤자 진짜 이렇게 그리면 돼. 3개씩 묶음으로 쓰면 돼. 됐을까? 그림식 연결돼요? 안 돼요? 괜찮아?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랑 y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이 중요해, 이제 식을 썼으면. 되는 부분이 보여, 안 보여? 연산을 많이 해봤으면 여기가 x값이 나올 수 있는 관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만 쳐다봐봐. 어때? 단순한 1차 방정식 그 문제죠. 자, 그냥 x 모으고 상수 모으는 거야. 써. 3x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좌변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x는 얼마야? 20이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니까 x는 20이죠. 자, x를 구해서 그럼 y 구할 수 있나요? y는 여기다가 x 20 넣으면 되잖아요. 다시. 그럼 y는 3x에 12를 더하는 건데 x가 20이죠. x가 20이죠. 넣으면 60 더하기 12가 되니까 72개. 됐을까? 전체 초콜릿 개수 72개, 학생 수 20명 있는 거지.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x 더하기 y죠. 이거 2개 더하라는 거죠. 92. 상황 그림으로 그리는 거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잘 봐. 3개씩 x명 하고 12개 남았어요. 4개씩 x명 주려고 했는데 8개, 끝에 가서 8개가 부족해요. 됐어? 넘어갑니다. 8번. 5% 감소해서 817명.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문제야. 그치? 백분율은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교량을 의미하는 거고 5%의 실제값은 어떻게 되지? 0.05죠. 100분의 5죠. 이게. 근데 5%가 감소했대. 이해됐을까? 그럼 5%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가 줄었던 거죠. 자, 백분율 감소나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잘 봐. 내가 오늘 버거킹을 갔어요. 버거킹 갔는데 거기에 할인을 하고 있어. 20% 할인. 와퍼 20% 할인이야. 20%를 할인한다는 건 내가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지? 원래 가격의 80%의 가격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해됐을까? 모르겠어? 됐어? 자, 그런데 음료수 가격은 10% 인상했다고 써져 있어요. 콜라 가격은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은 어떻게 된 거야? 110%의 가격이 된 거야. 이해가 됐을까?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퍼센트, 백분율은 단위가 아닌 기호입니다. 기호인데 무슨 기호냐? 원래 0.2였던 거, 원래 0.8이었던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0.1이었고 그러면 1.1이었던 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퍼센트 기호로 나타내면 100을 곱해서 기호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5% 감소한 것은 바로 95%가 되었다란 얘기야. 이해됐어? 95%는 실제 값으로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돼? 0.95라는 비율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백분율을 다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이 결과로 이루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걸 항상 이 형태로 쓰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이 방식이야. 1 빼기 100분의 5.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여기에 x를 곱했더니 817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을까? 또는 여러분들이 5% 감소를, 아 선생님 그러면 0.95x가 817이란 이야기네요.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한 번에 나오기 좀 어렵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준 거야. 0.95가 되는 과정. 어? 아니야? 100%는 원래 1이에요. 1-100분의 5잖아. 근데 100분의 100으로 써놓으면 계산이 처음부터 편하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나머지 그냥 계산할게요. 100분의 95의 x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싶어? 약분하고 싶어야 돼. 20분의 19.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돼요? 817.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야 좌변이 1이 됩니까? 역수를 곱해야 되죠. 뭐? 19분의 20을 곱해야지. 여기도 그러면 19분의 20을 곱하면 x만 남게 되죠. 이해돼요? 좌우변에 x 개수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817 그냥 쓸게. 817 곱하기 19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약분해봐야지. 그럼 817 나누기 19는 해야죠. 가봅시다. 이제 편하게 갈게요. 9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기간에 3분의 1은 잠을 잤고 2분의 1은 차를 탔고 4분의 1은 관광을 했는데 야 근데 24시간이었으면 잠 2시간 잤다는 얘기인가? 아 3분의 1을 잤구나. 8시간 잔 거나. 또 식사와 쇼핑 등 남은 시간이 24시간이라 할 때 지혜인 총 몇 시간 동안 여행을 했는지 자 그러면 전체 양을 이렇게 T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죠. 비율이니까 비율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비율로서 전체 1이라고 보는 거죠. 비율로서 1인 거고 그리고 이 1의 전체 시간을 x라고 해보자. 이 1은 비율로서 1이고 시간은 x시간이야.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동안 뭐 했어? 아 시간 아까워. 이 12분의 1 차를 탔대요. 비율로서의 비율. 그 다음에 관광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 쇼핑 등 나머지는 비율로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값이 얼마야? 이거만 24시간이래. 그러니 실제 비율로서 그 다음에 실제 시간으로서 이렇게 둘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런 표가 되죠? 이러면 표가 된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럼 봐봐. 비율로서 3분의 1, 관광 4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되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체 시간이에요. 전체 시간. 이게 x야. 맞아? 그러니까 비율과 실제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로 나눠 본 것 뿐이에요. 자, 통분하면 얼마야? 12분의 4, 12분의 1, 12분의 3. 맞죠? 이게 얼마야? 12분의 8, 3분의 2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나머지가 얼마야? 3분의 1이란 비율이죠. 그럼 전체 시간의 3분의 1이 의미하는 실제 시간이 24시간이야.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x가 24인 거죠. 이해됐어요? 진짜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좌우변에 곱하기 역수니까 여기 3 곱하기 3 곱하면 얘를 3분의 1을 떼어버릴 수 있는 거죠. 결론 x는 얼마? x는 7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24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능하죠. 전체의 3분의 1은 24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안 알려줬지. 하지만 이 비율로서 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10번 갑니다. 자, 10번은 별표. 이게 전체를 끝내는 시간을 알면 여러분들이 상황이 좀 복잡할 때 있잖아. 상황이 복잡할 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물어볼게. 숙제 10문제를 풀어. 철수는 5분 만에 풀었어. 민영이는 이걸 50분 동안 풀었어. 잘 봐. 상황을 잘 봐. 수학 문제 10문제를 철수는 5분 만에, 민영이 50분 만에 풀었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죠.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철수가 얼만큼 잘하는 겁니까? 1분에 몇 문제 푼 거야? 2문제씩 푼 거지. 얘는 1분에 5분의 1문제 푼 거죠. 이해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은 사람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야. 일을 잘한 거야. 이해가 됐을까? 자, 그 다음 문제로 돌아와봐. 자, 같은 일을 하는데 다솜이가 10시간, 진영이가 15시간 걸려서 누가 일을 잘해? 다솜이가 얼만큼 일 잘해? 그래서 단위값을 봐야 돼. 보자. 단위값이라는 건 우리 6학년 과정에서 한번 연습했는데요. 1시간 또는 1일 또는 뭐 1kg, 한 사람 등등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단위를 바꿔보는 거야. 즉 1시간 동안 하는 일로 바꾸는 거지. 1시간 동안 얼만큼씩 일하나? 같은 시간 동안 일하면 누가 얼만큼씩 일하나를 보면 다솜이가 얼만큼 더 많이 잘한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 1시간 동안 하는 일 다솜이 얼마씩 일합니까? 10분의 1씩 일합니다. 이해돼요? 봐봐. 전체 일을 비율로 봤을 때 일을 해내는데 10시간 걸렸죠. 그럼 1시간 동안 10분의 1씩 일했겠지. 같은 의미로 진영이는 얼마씩 일했겠어요? 비율로서 15분의 1씩 일했겠죠. 이것도 이해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다솜이가 더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보세요. 다솜이가 2시간 먼저 일했대.
10분의 1씩 2시간 먼저 일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일했다는 거는 10분의 1씩 일하고 15분의 1씩 일하는데 이걸 몰라. 그랬을 때 전체 비율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진짜 쓰는 방법 이해돼요? 여기가 다솜이 혼자 2시간 일할 때 함께 힘을 합쳐. 이게 일하는 양이잖아요? 일하는 양. 함께 힘을 합쳐 X시간 일했다. 라고 쓰는 거야. 5분의 1 더하기. 자, 요게 30분의 3 더하기 2. X는 1이죠. 30분의 5니까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X가 1입니다. 맞아요? 최소 공약수, 최소 공배수 다 곱하고 시작하죠. 30 곱하면 되겠죠. 30. 6 더하기 5X는 30. 5X는 30에서 6 빼죠. 고로 X는 24, 5분의 24 이렇게 되겠죠. 응? 4.8시간. 좀 어렵다. 살짝 어려워. 살짝 어렵다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 근데 처음 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그냥 적응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봤다는 것만으로 그냥 넘어가자. 선생님이 이번에 활용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 먼저 정리하고 이번에 여기 확인학습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했나? 오늘 거 해봅시다. 오늘은 속력시간 거리 문제거든요. 완전 중요한 문제, 거속시 문제야. 그냥 아니야, 그냥 외우라니. 오늘은 거속시하고 농도 위주로만 할 거예요. 자, 봐봐. 단순히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관계로서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속력이 뭐죠? 속력은 빠른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야. 얼마나 빠른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런 걸 말할 때는 단위값으로 말해. 단위 시간. 그럼 1초 1분 1시간이야. 단위 시간당 거리를 말해. 이 개념이에요. 속력은 뭐라고요? 속력은 뭐라고?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어떻게 측정해? 단위 시간당 거리로 측정해.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1초에 2m씩 간다. 또는 1분에 2km씩 간다. 자동차. 또는 1시간 동안 5km 간다. 사람의 걷는 속도 정도. 이런 게 속력의 예다. 1초, 1분, 1시간. 이동거리.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2m per 초, 2km per 분, 5km per 시. 이 per는 사실 분수선입니다. 뭐라고요? 분수선. 무슨 말이냐면 초분의 미터, 분분의 킬로미터, 시분의 시간분의 킬로미터. 이 뜻인 거야.
단위가. 여러분들 자동차에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이거예요. 자동차 속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쉽죠. 시속 50km. 근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엄청 알려주잖아요. 전방 3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가속 단속 구역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이럴 때 뭐라고 있냐? 초속, 분속, 시속이라고 해. 초당 속도, 분당 속도, 시당 속도, 시간당 속도. 이게 여러 가지 속력에 대한 표현법이다. 정리됐어요? 자, 여기 지웁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썼어요? 자, 봐. 마찬가지로 빠르기,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체감하게 한번 해볼게요. 체감을 한다 하면 실제 계산해보지 않고도 보고 얼마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자, 봐봐. 2시간 동안에 6km 이동하는 아이가 있어요. 걷고 있어, 아이가. 이 사람의 속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1시간에 3km, 시속 3km. 암산 돼요? 생각해. 2시간에 6km면 1시간 기준으로 얼마씩 가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20분 동안 3,400m를 이동했어요. 20분 동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분에 1분에 170m씩 이동하는 거죠. 또는 1시간이면 1시간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어? 20분에 이만큼 가는데 1시간이면 3을 곱해야겠지. 10200m 가겠죠. 그 차이, 좀 요 상황 이해가 돼요? 자, 또 다른 상황이에요. 시속 60km로 가는데 할머니 집이 180km 떨어져 있어요. 할머니 집까지 얼마 걸려요? 3시간. 암산이 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읽을 때 1시간에 60km씩 가요. 그럼 180m는 몇 번 가야 돼요? 얘로 3번 가야 돼요. 3시간. 이해됐어? 이게 감각적으로 빠르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를 한번 보자고. 속력은 어떻게 되지? 시간분의 거리죠. 그쵸? 거리가 제일 편한 식이긴 해요. 거리는 빠르기 곱하기 시간. 너무나 당연한 게 속력이 시간당 거리, 이동거리란 말이야. 1분 동안 얼마 가는데 그럼 10분 동안 얼마 가겠냐? 그럼 10배 해주면 돼. 자, 1시간에 20km 가요. 그럼 5시간이면 이거 5배 해주면 돼. 이동 시간이 늘어나면 거리가 늘고 속력이 빨라지면 거리가 늘구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시기 되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기준이 되는 시기 되는 거야. 가장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거속시라고 이야기를 해. 이 문제를. 그거 설명해줘? 의미 없는데. 풍뎅이 그리잖아. 거리, 속력, 시간. 왜 이렇게 하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이해가 돼? 다시 뭐라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거속식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려놓을래? 도움 되겠어? 선생님이 바라는 건 사실 이 관계 하나만으로 거꾸로 계산을 통해서 속력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못 외우겠다. 요거라도 그림 하나 그리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가자! 이제 문제 풉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풉니다. 아시겠죠? 이건 상황 판단이기 때문에 표와 그림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어떤지 느껴만 봐. 느껴만 봐. 다 썼나 보지. 자, 봐봐. 그림을 그려. 자, 봐봐봐. 집에서 떨어진 박물관까지 고속도로 처음에서 속력을 했고 중간에 속도를 바꿨고 45분 만에 도착했고. 자,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에요. 봐봐. 어디서 출발했어? 집에서 출발했어. 박물관에 갔대. 이거 그림을 그려. 근데 알려주고 있는 것. 거리 전체를 알아요. 얼마? 65km. 그런데 중간에 여기는 시속 80km로 갔고요. 여기는 시속 100km 해서 전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45분. 에헤, 이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잘 봐봐. 처음에 시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분으로 나왔어. 에헤이,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줘야지. 분이 있고 시간이 있잖아. 어느 쪽으로? 시간으로. 얼마? 60분에 45시간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4분의 3시간. 맞아요? 자, 여기까지 주어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기 구간 x를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5 빼기 x예요. 맞죠? 해볼게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두 개의 시간을 더했더니 총 시간이 4분의 3이다. 이거 똑같은 문제를 지금 또 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잘 봐봐. 그냥 거속시를 쓰는 거야. 따라해. 그냥. 거속시 문제 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1번 상황이고 이게 2번 상황인 거야. 이해됐어? 자, 1번 상황의 거리는 얼마죠? 몰라요. 이거 구하는 게 목표니까. 그치? 그런데 2번 상황 거리도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 거리는 얼마야? 65죠.
그러니까 여기는 65 마이너스 x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쓰는 순서를 잘 봐야 돼. 내가 전체를 알아. 맞아?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이 구간, 1번 구간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표야. 자, 속력이 각각 얼마래요? 100이죠?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속력분의 거리란 말이야. 얘분의 얘, 얘분의 얘. 그래서 시간은 80분의 x가 되고 100분의 65 마이너스 x가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총 시간이 4분의 3시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식은 여기서 나오고 미지수는 이쪽에 설정을 했죠. 자, 그림으로 세운 식과 표로 세운 식입니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하기를 바래요.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 표가 진짜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표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표 없이 그림만 가지고도 식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림만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상황, 2번 상황 나오고 거, 속, 시 쓴 다음에 이 상황에서 표 6개 있죠. 6가는 상황에 맞게 집어넣어 보면 딱 내가 나와야 될 게 나와요.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 표?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좌우변에 얼마 곱해요? 400 곱해야겠죠. 400 곱해야겠죠. 400. 80, 100, 4인데 4는 80의 약수, 100의 약수니까 80하고 100 가지고 하면 돼. 그치? 400을 곱해볼게요. 좌우변에 400. 그럼 약분하고 어떻게 돼? 5x 더하기 4, 65 마이너스 x는 300. 더 안 해도 되겠지? 해? 풀어볼까, 맞아? 5x 더하기 260 마이너스 4x 300 빼고 x는 300에서 260 뺐으니까 40. x 40이야. 그림과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넘어가도 될까? 발전 문제 일단 뺄게요. 발전 문제는 아직은 여러분들 좀 어려울 테니까. 자, 소금물 농도 문제. 해보죠. 근데 소금물 농도 문제 있잖아. 내용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정형적인 문제예요. 정형. 형태가 정해졌다는 뜻이야. 소금물 농도 문제 있잖아. 선생님만 따라서 하면 다 풀 수 있어. 선생님 원래 수학 문제 그렇게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방법을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요거에서만 농도 문제에서만 이렇게 딱 하시면 상황이 딱 파악이 되니까 이대로만 해보세요. 자, 봐봐. 그림과 표 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라고? 표 같은 그림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느냐? 비커를 그리시고요. 위에다가 전체 양을 쓰세요. 아니다. 여기다 농도를 쓰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이 물결로 그려. 그래도 액체니까 물결로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을 쓰세요. 끝이에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상황에 맞는 그림만 연속해서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3% 소금물, 8% 소금물, 5% 소금물 400g 만들어 8% 소금물 양을 구하라. 비커 몇 개 나와? 3% 소금물,
8% 소금물, 5%의 소금물. 자, 비커 몇 개 나와? 3개 나와. 봐봐, 3%짜리. 좀 크게 그릴까? 좀 크게 그릴게요. 비커 3개 그린대. 근데 더한대. 2개를 섞어서 하나를 만든대. 자, 비커를 그렸고요. 자, 첫 번째 3%. 두 번째 몇 퍼센트? 8%. 합쳐서 몇 퍼센트? 5%. 총 400이야. 그치? 8%짜리 소금물 Xg을 구하래. 지금 그러면 각 비커에 대한 정보를 다 썼는데 정보 하나가 빠졌어. 3% 소금물의 양. 어떻게 표현해? 400 빼기 X로 쓰면 돼. 이해됐을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예요. 이게 원래 백분율의 의미거든요. 응? 저게 백분율을 쓰는 의미예요. 봐봐. 10%짜리 소금물이 있어. 100g이 있어. 여기 소금이 얼마야? 그럼 100g 안에 0.1은 소금이란 뜻이잖아. 이해됐어? 10%는 전체 양의 0.1은 소금입니다. 이런 뜻이야. 소금이 얼마야? 10g의 소금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5% 소금물 100g 안에는 얼마 녹아 있어? 5% 소금물 200g에는 얼마 녹아 있어? 이해됐어? 0.05 곱하기 200은 10입니다. 아, 100이 아니라 10. 이해됐어? 그럼 해볼까? 소금물량 곱하기 농도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를 썼잖아요. 이 둘을 곱하란 얘기예요. 둘이를 곱하고 이렇게 곱했는데 거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더해서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소금이라고 쓰면 돼요. 자, 비커 그리고 소금량만 따질 겁니다. 3%는 기호죠.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400 마이너스 x 더하기 100분의 8 x는 100분의 5 곱하기 400. 됐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 농도 곱하기 소금물량이 앞에 소금 넣어 더한 게 뒤에 소금과 같다. 이렇게씩 세워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요 다음 단계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여기 분모 100 있죠? 여기 분모 100 있고 여기 분모 100 있죠? 뭐 하면 되겠어? 다 100을 곱해요. 모든 항이 얼마를 곱해요? 100을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3에 400 마이너스 x 더하기 8x는 100 곱했으니까 2000. 자, 여기까지씩 정리하고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던 1차 방식이죠. 그냥 쭉쭉 하면 돼요. 1200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8의 x 2000 빼면 5x 빼는 거고 얘 2항 하면은 2000 마이너스 1200 해서 800 x는 5분의 800은 160 끝. 자,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풀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1차 방식 우리 하던 거니까 빨리 푼 거야. 이게 중요해? 아니야. 뭐가 중요해?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소금물 농도 문제 어떻게? 비커 그리고 소금. 선생님 딱 두 문제 풀어주고 봐봐. 선생님이 진짜 문제를 조금만 넣었어. 왜냐면 너네가 이 영역을 되게 어려워하거든 보통.
그렇지. 저 책은 엄청, 처음에 만든 책은 이 거속시 문제랑 농도 문제 엄청 많았어. 선생님 다 뺀 거야. 어차피 이거 끝나는 대로 복습할 거잖아. 그때 하면 되니까 지금은 개념만 잘 익히자고. 알겠어? 아니면 이렇게 할까? 5문제를 쌤이 다 푸는데 노트에 한 번씩만 더 풀어오기. 그건 어때? 그래? 그러면 농도 문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 한번 보자. 일단 문장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일단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려야 돼. 상상을 해봐. 자, 읽어볼게.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4km, 내려올 때 시속 5km. 아,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올 때가 이렇게 더 추진력을 받으니까 더 빨리 내려왔대. 2시간 15분 걸렸대요. 근데 총 이제 걸린 시간은 아는데 내려올 때 얼마 걸렸냐? 이런 거거든. 자, 그림과 표를 동시에 가볼게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같은 길을 갔어. 그러면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다르지 않고 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리면 돼. 그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는 거야. 먼저 1번 상황 올라갈 때 4km per 시. 내려올 때 5km per 시. 그런데 전체 몇 시간 걸렸어? 2와 4분의 1시간 걸린 거야.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까? 왜? 시속이니까.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통일했어요. 분이 아니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각각 여기가 x. 맞아? 그 다음 여기가 2와 4분의 1에서 x를 뺐어. 맞죠? 그럼 뭐가 같은 거예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뭐가 같죠? 그쵸? 올라갈 때 간 거리도 내려올 때 간 거리도 같죠? 뭐가 같다고? 거리 같다.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 같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야. 생각해. 거리. 속력의 시간을 곱해야겠지. 1시간에 4km 가면 2시간이면 8km 가니까. 자, 그래서 4에 자, 2와 4분의 1 우리 다루기 좀 불편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x 더하기 5 아니 더하기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리랑 내려올 때 거리가 같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표 그려볼게. 어떻게 쓴다고? 거, 속, 시. 이해돼?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냥 1, 2번 상황이라고 할게. 올라가는 거리 몰라. 내려올 때 거리 몰라. 근데 아는 거는 둘의 거리가 같다는 것만 알아. 맞아? 속력은 4와 5야. 그런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총 시간이 4분의 9시간이야. 고로 내가 세운 x를 가지고 여기를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하면 돼? 전체 시간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9 빼기 x야. 자, 그러면 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표를 채웠죠. 그러면 속력과 시간을 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표현해 주면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얘네들이 곱하는 거지.
이쪽 거리도 얘네 둘이 곱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곱해서 나온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 올라갈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가 서로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자, 이게 그림입니다. 맞죠? 여기가 표죠? 선생님이 둘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풀면 돼요. 이거 다음은 이제 풀이야, 풀이. 방정식 풀이야. 여기가 분모가 4가 있으니까 4를 양변 곱할까 생각해봤더니 얘가 4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사라지죠. 자, 분배 법칙 쫙쫙 하면은 9 빼기 4x는 5x. 당분간 습관 잡기 위해서 x를 왼쪽으로 상수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9x가 마이너스 9. x는 얼마야? 1이지. 1시간. 내려올 때는 1시간 걸렸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런 문제 또 다르게 풀 수 있나요? 다르게 풀 수 있어. 봐봐. 그냥 봐. 속력과 시간은 반비례해.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이게 뭐냐면 속력이 2배로 늘잖아? 시간은 반으로 줄어. 속력을 3배로 높이잖아?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 속력을 10배로 높이잖아?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얘가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5지. 그러면 시간의 비가 어떻게 돼? 4분의 1 대 5분의 1이야. 간단한 자연수비로 보면 이게 5대 4야. 맞아? 총 시간이 얼만데? 2분의 9지. 비례 배분 5대 4 중에 4. 2분의 9 곱하기 9분의 4 약분하면 2지? 선생님 아까 혹시 계산 잘못했니? 아닌데? 아! 4분의 9지. 여기가 4분의 9잖아. 시간. 2분의 9가 아니라. 4분의 9. 4분의 9를 비례 배분 9분의 4 하니까 1이야.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속력비 4대 5, 시간비 5대 4 뒤집어지는 거. 그러면 4분의 9를 비례 배분 5대 4로 나눈다. 이렇게 봐버리는 경우도 있어. 관찰력과 사고력이 뛰어나면 이 문제를 손 하나 안 대고 암산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4분의 9를 비례 배분 5대 4로 하는 것 중에 4네? 1이네. 물론 쉽게 말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려면 진짜 수학 문제를 많이 다뤄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거는 불가능해. 알겠지? 자, 한 4번 문제 좀 볼게요. 4번 문제. A와 B가 서 있는 두 지점 사이에 1400m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동시 출발했대. 몇 분 만에 만나는가? 보자고. 총 거리가 얼마야? 자, A 출발, B 출발해서 중간 어느 지점에서 만나? 얘가
80m per 분이고 60m per 분이고 얘가 X분 동안 이동했고 X분 동안 이동했죠. 그래서 근데 상황을 보면 누가 더 빠르냐? A, B 중에? A가 더 빠르지. 그러니까 A가 더 멀리 간 한 요 정도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날 때까지 X분 걸렸대요. 그럼 이거는 상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아, A가 이동한 거리에 B가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하면 전체 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속력과 시간을 표현했죠. 그러면 식은 어디서 나오겠어? 거리에서 식이 나오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쪽 속력 곱하기 시간. 전체 거리. 됐어? 그러면 140x가 1400. x는 얼마? 10분이야.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쓰려면 간단하진 않죠. 하기 때문에 표로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왜 표가 상황보다 표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지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때 매번 다른 그림이 나오잖아. 표는 매번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쉬워. 거, 속, 시를 쓰세요. 보니까 여기 1, 2번이라고 안 하고 그냥 A, B 두 사람이 이동하고 있죠? A, B라고 쓰세요. 지금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돼 있죠. 거리에 대해서 아는 거는 둘의 거리를 합치면 전체 거리 1400이 되는 거예요. A의 속력을 압니다. 얼마입니까? 80. B의 속력은 60. 구하라는 거는 X인데 둘 다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죠. 둘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어. 맞지? 그럼 잘 봐봐. 여기를 잘 관찰해야 돼. 거리를 제외한 속력과 시간을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 둘로 거리식을 세우게 되는 거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얘네 둘의 이동 거리를 더하면 전체 거리가 나오잖아. 식 나왔지. 표 그리는 순서를 잘 익히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 빼고 표로만 바로 갈게요. 봐봐. 그러니까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해야 돼. A, B 두 사람이 있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다.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봐봐. 표를 크게 그려볼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뭘 표현했냐면 거속 시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표는 이 표의 모양 있죠? 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어요. 속력 80, 속력 60. 너가 같은 시간 동안 달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거리로 식을 세울 건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너도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둘의 거리 합치면 전체 거리가 나와요. 여기서 X 나오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문제 처음 풀 때 그림을 그리든 표를 그리든 처음에 어색하고 잘 안 될 거야. 연습이 필요한 거고. 지금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너무 절망하지 마요. 계속 풀어볼 거야. 그리고 어쨌든 목표는 여러분들 중학교 입학해서 보게 되는 이제 거리 속력 문제 될 때쯤, 그때쯤 딱 되면 딱 보고 상황 딱 3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때쯤 되면 될 거야. 지금은 처음 보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자, 농도 문제. 그냥 풀게. 선생님 혼자 풀게요.
농도 문제 뭐라고? 비커 그리고 소금. 비커 그림 그리고 소금은 소금물 양 곱하기 농도였죠? 그 두 가지로 다 푼다고. 자, 소금물 몇 개 있는지 볼까? 7% 소금물 있고요. 12% 소금물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비커 몇 개 그려? 3개 필요하죠. 일단 7%, 12% 조금 크게 두 개 합치는 거니까. 자, 쓰자. 7% 소금물 300g. 그 다음 12% 소금물 200g. 그랬을 때 X% 소금물 여기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안 알려줬지만 내가 메울 수 있죠. 안 알려줘도 메울 수 있잖아. 300 더하기 200이니까 500이지. 자, 비커 다 그렸죠? 비커 그리고 뭐? 소금량. 소금의 양은 둘이 곱하는 거죠. 같다. 어? 100분의 7 곱하기 300. 100분의 12 곱하기 200. 100분의 액수 곱하기 500. 씩 다 썼나요? 선생님이 아까 분모에 모두 100이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하고 시작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잘 보니까 곱해지는 값도 다 100의 배수죠. 그러니까 굳이 100 안 곱하고 여기서 바로 약분해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이번엔 약분을 합시다. 21. 약분을 해요. 약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바꿨으면 5x는 45죠? x는요? 됐어요? 자, 이제 이상한 얘기 할 거야,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들어봐. 그냥 들어봐. 물리적 균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물리적 균형 상태는 그냥 들어봐. 그냥 들어봐. 그냥 들어봐. 힘이 작용하는 데 있잖아. 내가 똑같은 무게를 드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 드는 힘이랑 이렇게 들었을 때 드는 힘이랑 어깨 있잖아. 어깨 여기. 여기에 네가 뭐 버텨야 되는 힘은 이게 더 클까? 이게 더 클까? 자, 봐봐. 여러분들이 이 판자 위에 큰 무게가 달려있는 추를 달아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랑 추가 저 멀리 있을 때랑 여기에서 이 판자에 걸리는 힘은 어디가 더 세게 걸릴까요? 지렛대 원리예요. 그래서 힘은 거리와 무게를 곱하면 이 힘이 가해지는 하중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시소예요, 시소. 또는 지렛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힌지, 받침점 양쪽에 이렇게 작용점이 있죠.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ength 1, 이거 length 2, 거리야.
그 다음에 얘 무게 M1. 여기서 누르는 힘 M2.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랬을 때 거리 무게 곱한값이 서로 같으면 얘는 균형을 이뤄요. 이렇게 서로 곱한값이 같으면 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이제 사람이 손으로 누른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렛대거든. 그럼 이게 들린 거지, 얘 입장에서는. 이 돌멩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겼던 돌멩이가 누르면서 들린 거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맞아요? 모든 물리적 균형은 이 관계를 따릅니다. 물리적 균형이에요. 화학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럼 물리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온도, 농도, 하중. 그러니까 찬물, 뜨거운 물 섞었을 때 결과적인 온도. 싱거운 거, 짠 거 섞었을 때 농도.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봐봐. 그냥 봐. 여기 7%짜리 소금물의 무게가 얼마야? 300이야. 그 다음 여기 12%짜리 소금물 농도가 200g이죠. 그러면 이거 둘을 섞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어딘가에 균형이 맞는 점이 있을 거야. 이거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 둘을 섞으면 여기로 균형이 맞춰진다는 얘기야. 봐봐. 근데 무게가 3대 2죠. 거리는 2대 3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야 둘이 곱했을 때 같잖아. 이해가 됐어? 다시 한번. 여기가 무게가 3이죠. 3대 2잖아. 300, 200이면 3대 2잖아. 그러면 거리는 뒤집어진 2대 3이야. 그래야 이렇게 둘이 곱해서 같지. 균형이 맞죠? 아니야? 이해돼? 확실해? 자, 봐봐. 잘 봐봐. 얼마? 읽어 얼마? 거리 얼마야? 7부터 10위까지 이 거리가 얼마야? 야, 그 5잖아. 12에서 7 빼면 5잖아. 5라는 거리가 있죠. 5라는 거리를 다시 2대 3으로 쪼개는 위치래. 비례배분 얼마예요? 5를 2대 3으로 나눈 것 중에 2가 얼마냐고. 좀 어려워? 다시. 5만큼의 거리가 있어. 이거를 2대 3으로 쪼개는 비례배분을 할 거래. 그럼 여기는 5분의 2죠, 전체. 사실 이 한 칸이 일식이지. 그러니까 2대 3으로 쪼개면 그냥 두 칸인 거죠. 7부터 두 칸 가보세요. 얼마예요? 답은 9예요. 됐을까? 어렵지?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수학적으로 이해력이 높고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이런 문제 볼 때 저쪽 300 여기 200 거리가 2대 3 7, 10이면 5 차이 나니까 2대 3 쪼개면 2 가면 되니까 쌤 9요.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란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일단 기초적인 1단계, 2단계를 밟지만 여러분도 언젠가 4단계, 5단계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생기면은 이런 문제 다른 친구들이 이만큼 가지고 푸는 거를 이건 9. 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 수학 문제가 어렵다 쉽다는 문제에 달려 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느끼는 어려운 정도가 다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넌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몰라? 라는 말 하지 않잖아요. 모를 수 있어. 대신
몰랐을 때 창피하지 말고 언제든 질문해도 돼. 알겠어? 선생님 목표는 여러분들 수준을 높여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1단계 또는 2단계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 목표는 다음에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3단계나 한 4단계 수학을 같이 해보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1, 2단계 기초가 탄탄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기초 공부할 때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는 창피하지 말고 언제든 질문하셔야 돼요. 확인학습 시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확인학습 때 있잖아. 낑낑거리면서 안 풀리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그냥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야. 지금 낑낑대고 있다는 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걸 잘 질문하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능력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거. 질문을 잘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걸 알아볼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를 거야. 그럼 내가 쌤한테 질문할 거. 아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거. 그 판단이 빠르면 맞은 게 많고 틀린 게 적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확신이 생겨요. 내가 여기까지 아는 거, 여기서부터 모르는 거, 이건 다 질문해야지. 질문 많이 해도 돼. 선생님 확인학습 시간에 질문 많이 한다고 뭐라 한 적 없죠. 질문 안 해서 혼나지. 그냥 낑낑대고만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거 하나 연습 삼아 하나만 해볼게. 봐봐. 내가 엄마가 미지근한 이거 좋아. 의사들 있잖아. 의사들이 이제 주사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농도를 4%로 맞추라고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주사에 들어가는 원액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농도가 낮은 거 하나, 그다음에 농도가 좀 진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만 만들어요. 1%, 2%, 3%, 4%짜리를 여러 개를 만들지 않아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아주 낮은 농도 하나랑 좀 진한 농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얘 하나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이걸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좋을까?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좋을까? 비율을? 아주 간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 퍼센트야? 하나는. 목표는 4%.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거리가 3대 6이면 몇 대 몇이야? 거리가 1대 2지. 그러므로 무게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섞으면 4%가 만들어져. 이해돼? 그래서 1% 두 방울, 10% 한 방울 합치면 4%가 됩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사제 의사가 이거를 처방전을 내리죠. 이걸 몇 대 몇으로 섞을 건지는 간호사가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 선생님 아주 단순한 얘기했죠. 단순한 예잖아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일을 해야겠죠. 서로 다른 농도를 섞어서 의사가 원하는 농도의 새로운 주사제 농도를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액 같은 게 그래요. 링거 맞을 때도 그렇고. 수학이 쓰여요, 안 쓰여요? 너무나 당연히 쓰이죠. 어떻게 쓰여야 돼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잘해낼 만큼 잘해야 되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도 다 마찬가지다. 다른 얘기 해볼게요. 물리적 균형이라는 얘기가 무엇인지. 엄마가 막내 동생을 낳아버렸어. 애기야. 나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엄마가 자꾸 집에서 애를 보래. 야, 분유 타야 돼. 분유 타야 되는데 물의 온도는 40도씨로 맞추래. 근데 우리 집 정수기가 뜨거운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수기가 온수는 70도야. 좀 더 뜨겁게. 온수 80도야. 그런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냉수 섞을 필요 없지? 그냥 정수 있지? 그냥 정수는 20도씨래. 이걸 몇 대 몇으로 섞어야 40도씨 물이 만들어질까? 이거를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섞어서 줄 수 있고, 이걸 계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온도계 꽂고 뜨거운 물 좀 넣었다가
찬물 좀 넣었다가 또 뜨거운 물 넣었다가 찬물 넣었다가 이러면서 40도 될 때까지 계속 양쪽 왔다 갔다 하겠지.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인 거야. 이걸 한 번에 계산해낼 수 있다면 촥 40도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뜨거운 물 부었다가 넌 너무 뜨거운데 또 찬물 부었다가 너무 차가운데 또 뜨거운 물 넣었다. 이렇게 된다고. 보자. 내가 섞을 수 있는 게 몇 도짜리 몇 도짜리야? 80도시야? 그런데 내가 목표가 몇 도야? 자, 거리 봐봐. 20, 40이야. 거리 몇 대 몇이야? 거리가 1대 2죠.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될 물의 양은 몇 대 몇? 얘가 2대 1이어야 둘이 곱해서 균형을 맞잖아요. 엄마 이럴 때는 얘를 2, 얘를 1, 즉 컵으로 하면 얘 2컵, 얘 1컵 넣으면 40도씩 만들어져요. 고민할 것도 없어. 집에 있는 컵 가지고 찬물 2번 넣고 똑같은 컵으로 뜨거운 물 80도짜리 하나 딱 넣어서 섞으면 온도 딱 꽂잖아? 40도 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찰하면 과학인 거고, 관찰하지 않고 관계만 파악해서 답을 내면 수학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온도를 맞춘다, 농도를 맞춘다, 무게를 결정한다, 이런 일들을 실제 일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런 판단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굳이 말하자면 물리적 균형 상태는 정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힘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렛대 원리 하면 이런 거잖아요. 돌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50cm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받침대를 넣었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m야. 응? 암산이 될 거야. 여기에 10kg짜리 돌이 있어요. 아니야. 40이라고 하자. 40 정도 돼야 여러분들 들기 힘들잖아. 자, 40kg야. 내가 여기를 힘을 쫙 눌러서 얘를 굴려버리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얼마 힘으로 누르시면 됩니까? 자, 봐봐. 거리가 몇 대 몇이야? 50대 100이면 1대 2잖아. 그럼 무게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무게는 2대 1까지 들 수 있지. 그럼 여기 무게는 여기 무게의 절반. 즉 20kg만으로 얘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이 길이가 1m가 아니라 1km면 1km야. 저 멀리 있어. 그럼 1대 얼마입니까? 그러면 무게는 됐어요? 그러면 40kg에 2000분의 1이면 이거 4만 g이죠. 4만 g. 4만 g. 2000원 나누면 몇 g이면 돼? 20g으로? 이거 하나에 한 10g 되거든요. 이거 두 개로요. 40kg면 너 몸무게 40 안 되지. 거 봐. 너보다 무거운 사람을 분필 2자루로 들어 올릴 수 있어. 뭐 하면? 충분히 길고 튼튼한 지렛대와 받침대가 있다면. 충분히 길고 튼튼한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린다. 그 말이 이거야. 분필 2자루로 그대보다 무거운 사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물리적 균형이 쓰이는 거야. 나중에 이게 도르래에 또 쓰여요. 근데 도르래는 정확하게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는 거니까 도르래를 여러 개를 연결하면 결국 맨 끝에서 작은 힘 하나 가지고 2배씩 늘어나는 힘이 끝에 가서 작용을 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 이런 물리적인 상황 이해 능력이 수학에도 나중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자, 소금물은 그냥 그렇고요. 이렇게 세 문제만 필수 예제 세 문제 있죠? 숙제는 187쪽 세 문제. 요거 다음 주 시간까지 좀 풀어 오시면 돼요. 아, 두 문제인가요? 그냥 푸세요. 순서쌍과 좌표평면 다음 주 합니다. 근데 지난주 확인학습이랑 이번 주 확인학습 주로 활용이잖아요. 좀 선생님이 진도를 아주 조금 나간 거지만 어찌 보면 중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거리 속력 시간과 농도 문제. 아, 틀려도 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틀리고 맞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틀려도 좋아. 알겠어? 근데 해서 와라. 그래서 알고 모르고를 체크해서 와라. 모르는 거 다시 공부하면 돼. 알겠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들어가는 순서쌍과 좌표평면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중학교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 단원 하면 이제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 어느덧 중학교 1학년 1학기 끝단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 개념 문제 정도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잖아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맨 앞에 첫 단원부터 다시 시작하면 느낌 다를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아, 이제 할만합니다, 선생님. 이런 느낌 들을 거다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고.